안녕하세요. 한국은행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1.5조 원을 단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 처음 있는 조치입니다. 단순하게 채권 매입이 아니라 시장에 개입해서 하려는 행동은 국채금리 급등을 막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시장 금리 안정화 기대를 높이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결정이 앞으로 금리 방향과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5년물, 10년물, 20년물로 단순 매입을 단행했고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단순 매입 제기한 게 3년 만에 꺼내든 비상카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채권 재고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은 한국판 스텔스 QE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거고요. 5년물, 10년물, 20년물 장기 국고채 위주로 매입을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 매입이고 만기까지 보유가 원칙인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이던 2022년 이후에 무려 3년 2개월 만에 단순 매입을 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비상카드를 썼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 안정과 시장 방어가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렛츠고! 한국은행의 공식 설명과 그리고 시장의 해석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일단 공식 설명은 향후 RP 매각을 대비하기 위해서 채권 재보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매입과 RP 매각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단순 매입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시장에 즉각적으로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말이고 국채금리 하방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RP 매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RP 매각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국채를 파는 행위가 RP 매각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P 매각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넘쳐나서 물가 불안이나 자산 버블 우려가 생길 때 돈을 거두어들이는 통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자, 조금 더 해석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국채 단순 매입을 하는 행위, 즉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가 금리를 낮추려는 시장 안정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중에 과열돼서 시장에 돈을 흡수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미리 확보해내는 운영상의 목적일 뿐이다. 국채 재고 확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절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경제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굳이 지금 장기물 위주로 굳이 단순 매입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돈을 풀면서 돈을 걷어들일 준비를 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책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 해석은 이건 재고 확보가 아니라 장기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금리 방어 개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돈을 풀면서 나는 나중에 돈을 거두어 들일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금리 인하처럼 느끼게 하면서 RP 재고 확보라는 기술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이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 신호가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의 운영 업무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장은 후자로 해석하지만 중앙은행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푸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띠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왜 하필 지금 국고채 매입을 결정했을까요? 최근 시장 상황이 국채 금리가 단기금리, 장기금리 가릴 것 없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규모 재정 지출이 전망되고 있고 국고채 공급 폭증 우려가 크고 그리고 또다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장기금리까지 또다시 더 급등하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 그리고 정권 연장에 무리가 있겠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다 서민 위하는 척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면서 모든 결정이 정치적 이점을 위한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 국고채 매입하는 이런 숨겨진 의도는 궁극적으로 내년 선거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서민들의 관심을 연예인 뉴스 그리고 정치 싸움 뉴스로 돌리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로지 서민들을 위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파월 의장이 스텔스 QE를 시행했었죠. 기축통화국인 미국 파월 의장도 스텔스 QE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결국 미국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정말 답답한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연준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형식상으로 QE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번 조치도 파월 연준 의장처럼 말 안 하는 스텔스 QE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공식 금리는 내리지 않으면서 시장 금리만 먼저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핵심이고요. 결국 장기물 매입하는 것은 시장 장기 금리 상단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우호적인 신호고요. 그리고 환율에서도 바라보면 원화 약세 압력을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텔스 완화를 시작한 거죠. 한국은행의 딜레마와 향후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선거 그리고 부동산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부양을 위한 큰 그림이고요. 한국은행의 현 주소는 정말 처참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내린 상황이 지금 후폭풍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지금 더 이상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핵심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과연 국고채 매입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그리고 만약에 다시 장기금리가 반등하게 되면 추가 조치가 나올지, 이런 모든 흐름들이 결국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연결될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하는 모든 행위가 물론 서민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숨은 진짜 의도는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함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 세대가 희생해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떠받들어주고 내년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이용해서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눌러놨지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살펴봐야겠죠. 그 신호가 내년부터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오랜 기간 지속돼서 결국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